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소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시험에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한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은 잠깐 연출해가지고 소유권 전체를 한번 보죠. 그래서 소유권 전체를 한번 보시면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먼저 소유권의 전체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보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물권자 총괄에서 이미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권자 총괄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요,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사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자 총권이긴 한데요. 이미 우리가 물권자 총괄에서 다 봤던 것들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물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권이라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 있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죠. 우리가 지금 점유권 배웠잖아요.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것을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또 제한물권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요, 먼저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소유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먼저 점유할 수 있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권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권리라고 돼 있고요. 이 권리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권능은 뭐죠? 권능은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은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하는데요. 봐봐요. 소유권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을 질권이나 저당권자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하는 게 소유권인데, 이 처분하는 것을 저당권자나 질권자가 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자는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능이 넓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점유는 누가 해야 돼요? 점유는 소유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치권자가 점유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자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유치권자의 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점유할 것을 유치권자가 점유하니까 소유자는 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소유권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한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용하고 수익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 사용하고 수익을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용을 지역권자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용수익 제한을 할 수 있다,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이다. 무엇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소유권이 누구죠? 갑이죠. 제한물권 누구죠? 을이죠. 그래서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은 자기 것을 자기가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것을 제한을 해야 돼요? 소유자의 점유를 제한하고 소유자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이해됐나요, 지금? 그것을 뭐라 한다?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요, 우리가 이러면 소유권은요, 이렇게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원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 물권이라고 얘기해. 이 완전 물권을 세 가지를 다 지배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제한물권은요, 제한물권은 소유자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제한하죠. 그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한다?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 소유권은 영원한 성질이 있어.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잖아. 영원한 성질이 있어. 소유권은요, 혼일성,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이 하나로 돼서 혼일성, 하나로 돼 있어. 이것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혼동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명의신탁의 경우가 봐. 우리가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죠. 그 실명법 제8조에 보면은요, 그래서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령상 자녀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탁자하고 수탁자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명의신탁의 경우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인데요. 이 불법 점유자, 그 말은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3자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왜냐면 제3자는 누가 소유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원래 명의신탁이 유효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고,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이때는 제3자와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거든요. 을이. 알겠죠? 수탁자가.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뭘 하고 있죠? 불법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병이. 그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병이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죠?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은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은 병한테 직접 나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한다? 을을 대신해서, 대위에서 청구해야 돼. 을을 대위해서. 알겠죠?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죠. 미등기도 봐봐요. 미등기인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요, 이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어. 그랬는데요, 갑은 을한테요, 잔금을 다 받았는데 아직 을한테는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미등기예요. 매매계약에서 이 사람 돈 다 주고 샀는데요. 그런데 이 집을요, 병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한 것은 을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항상 이 불법 점유다, 이 말은 제3자란 말이고, 제3자는 항상 뭐를 본다? 등기부. 지금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이 미등기란 말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란 거예요?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려면 갑이 나가라고 해야지.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을은 직접 나가라, 방해 배제 못해요. 직접.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하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등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불법 점유한다. 자, 봐.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 지금 여기가 갑의 토지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점유죠? 여기 불법 점유하고 있죠. 불법 점유. 왜요? 이 무단 건축에서 이 건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 소유자. 여기서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을이 소유자고요. 을이 대지의 불법 점유자예요. 왜 대지의 불법 점유자냐, 이 사람이요? 을이요? 을이 법무자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고, 을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해. A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건물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죠. 그러면요, 이 A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할 사람은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 갑이 나가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죠. 갑은 누구야? 갑은 A한테 퇴거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갑은 땅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 소유자, 누가 건물 소유자라고 그랬어? 을이 건물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 나가라고 해야지. 을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갑은 나가라고 할 수 못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갑은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을한테, 이게 무단 건물이죠? 무단 건물이니까 갑은요, 을한테 이 건물 철거하라고 해야지. 알겠죠? 을에게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거죠.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고 너 을로
땅을 나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건 뭐예요? 갑의 대지 위에요. 갑의 대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도요 점유할 수 있고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인데요. 그럼 이 땅을요 갑하고 을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노마가 지금 불법 건축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 누구죠? 여기서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병이 뭐다? 대지 점유자죠.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지 점유자도 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 대지는 누가 점유해야 돼요? 갑이 점유하든지 또 누가 점유하든지 을이 점유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점유하든지 을이 점유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요 대지 점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이 말이죠. 병이다. 무슨 말 알겠죠? 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병이요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소유권으로 병한테 소유권으로 나가라 갈 수 있어. 방해자가 너 나가라. 알겠죠? 이 을은요 지상권으로 나가라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지상권으로 나가라 가고 갑은 소유권으로 나가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5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뭐라 하죠?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린. 자, 이제 우리가 상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상린은 땅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 봐봐. 이 땅 한번 봐봐. 이 땅. 여기 이 땅은 누구 거죠? 갑의 거죠. 이 땅은 누구 거죠? 을의 거죠. 이 갑하고 을의 땅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인접했다. 이렇게 얘기해. 인접했다. 좀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인접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나요? 그럼요, 을은요, 여기요, 갑은 통행지 소유자고요, 을은 통행권자예요. 갑은 통행지 소유자, 을은 통행권자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맹지일잖아요. 이렇게 맹지일 때는 땅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요, 을은 갑한테요, 여기다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반대 땅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도로니까 여기는 이 땅은요, 이 땅 꽉 막혀 있잖아요. 이게 땅 꽉 막혀 있잖아요. 어디로 나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요. 그럼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을이 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고 이 갑이 길을 안 내주죠. 길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길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주위에 있는 여기 이 을의 입장에서는 주위 토지 누구 토지요?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을에게 있다 이 말이죠. 주위 토지를 통행한다. 을이 남의 땅을 통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요 봐봐요. 나중에요 을이 갑한테 길을 내달아서 통행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가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지금 공로가 개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길이 생기면. 알겠죠? 그런데 아직은 길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길이 생긴 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있으면 을은 갑한테 여기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갑은요 자기 땅에다가 남이 걸어다닐 수 있게끔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갑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갑이 손해죠. 그러니까요 을은 갑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알죠?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통행로를 폐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행로를 폐쇄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를 했다? 을이 갑한테 보상을 했죠. 을이 갑한테 보상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보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요 이 을이요 갑한테요 길을 걸어야 하는데 통행로를 지급했어. 그러면요 이 을이죠 을이 그러면 보상을 했으면 을이 이 땅을 또 누구한테 빌려줄 거 아니야? A한테. A나 B나 C는 통행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말 누가 이미 줬으니까. 을이 이미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냐?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통행권자 편의로 해서 이동하면 안 되고요. 여기 봐봐요. 을 토지의 전세권자는 직접, 이게 중요해요. 직접 대위 그러면 안 돼.
대위 그러면 안 되고 직접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어. 직접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알겠죠? 자, 통행로 개설 비용은요. 여기 봐봐. 여기 길을 걸어 다니까 말까 하는 것은 비용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비용. 이 비용은 누가 들여야 돼요? 누가 이 비용을 내야 돼? 을이 내야 돼? 갑이 내야 돼? 을이 내야 되죠. 그래서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란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위 토지를 통행하죠. 우리가 여러분 통행한다 말해보자. 통행하는 것은 언제 통행하는 거죠? 길을 언제 통행해? 현재 이용상에 맞게끔 통행하는 거죠. 현재.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통행해야 돼. 그러니까요, 장차 이용상에 맞게끔 미리서 좀 넓게 해달라. 내가 한 4, 5년 있으면은 자동차를 살 것 같은데, 통행로를 4m로 해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현재는 차가 없어. 그러면 1m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현재 맞게끔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어. 옛날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좁아. 여러분 이렇게 너무 좁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기능을 못하면은 다시용 길을 좀 넓혀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봐요. 우리가 이러면요, 맨 위가 뭐가 있냐?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 헌법이요. 헌법은요, 국민투표로 하는 거예요, 헌법은요. 헌법이 있고, 여기 법률이 있어, 법률. 명령하고요, 규칙이 있어. 명령하고 규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률은요,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알겠죠? 근데 여기 헌법은 국민투표라는 데가 제일 위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요,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통행권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주거의 자유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통행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헌법하고 법률하고 명령 규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헌법이 제일 높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통행권자가,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갑의 토지고 이거 을의 토지야. 근데요, 옛날에 여기서 길이 있었어요, 이게 길이. 그러니까 을은요, 이쪽으로 걸어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란 놈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을이요. 여기다가요, 원래 길이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딱 지어버려, 건물을. 그럼 길을 막아버려. 길 막고 자기 길 없다고 길을 내달래.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요, 통행권자가 통로를 막는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이러면요, 건축법상 도로폭은 4m예요. 그런데 4m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봐봐. 항상 언제 인정한다?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인정해. 현재 만약에 차가 없다? 그러면 얼마만 인정하면 돼요? 1m만. 현재 차가 필요하다. 그럼 얼마나 인정해요? 4m를. 이해됐죠? 현재에 맞게끔 인정한다. 현재에 맞게끔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재에 맞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요. 우리가 통행권이죠.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토의 통행권, 그럼 권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권리는 행사해야 돼요? 침해당해야 돼요? 행사해야죠, 권리는. 그래서 그러면요, 통행권이니까 방해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 통행하는데. 방해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죠? 철거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진흙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할 수도 있고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니까요? 권리니까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요, 이 남의 땅을 걸어 다니는 사람을 통행권자, 그럼 남한테 길을 내준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통로를 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만약에 여기요, 길이 새롭게 생기면 어떻게 한다? 새롭게 생기면 통행권은 당연히 없어지고, 만약에 맹지면요, 당연히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통로 개설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을이요, 통행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갑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것도 뭐냐면요, 봐봐요. 여기를 한번 봐봐.
지금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어 땅을. 그럼 통행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면 되니까. 여기는요 갑이 하나 건데 갑이 혼자예요. 자기 통행로가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인데. 그런데 이것을 분할하거나 이것을요 일부를 양도를 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땅을 공유로 가지고 있을 때는 통행로가 필요 없었는데 분할을 한 거예요. 땅을 나누는 거. 두 사람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은 갑이 갖고 이 땅은 을이 가졌어. 그럼 맨 처음에는 통행로가 필요했어? 필요하지 않았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맹지가 생겨가지고 통행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갑하고 을하고 이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당사자간이라고 그래. 당사자간. 알겠죠? 여기 보면 이 일부 양도 당사자간, 분할 당사자간, 당사자간은 무상통행권이에요. 원래요 남의 땅을 걸어다니려면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남의 땅을 통행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무상통행권인데요. 만약에 봐봐요. 이 을이요 이 땅을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병하고 갑 간에는 다시 유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무상이다? 누구만?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일부 양도 당사자 간, 분할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요 일부 양도 당사자 간, 분할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연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 양도 당사자 간, 분할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요 이것도 여러분 용충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한 것인데요. 봐봐요. 지금 여기가요 경계잖아요. 여기가 지금 경계라고 돼 있죠? 돼 있죠? 그런데 이 갑하고 을하고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땅이 맞닿아 있으면 이건 상린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갑이나 을은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여기다가 이렇게 경계표나 담을 쌓자고 청구할 수 있어. 갑이 만약에 담을 쌓자고 청구하죠.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을은 여기에 응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설치비용이 있고 측량비용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 잘 봐. 이 담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반반. 절반씩 반반. 그럼 이거 뭐다? 이것은 공유가 돼. 공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런데 여기 측량할 때 측량은요. 이 땅을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측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 말이죠. 측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 토지 면적. 알겠죠? 어디에 비례해요?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요 공유일 때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청구를 못하는 게 있어.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를 못해. 여기요 설치 비용이죠. 이 담이나 경계표는요 분할 청구를 못해요. 두 집이 싸웠어. 둘이 설치하고 두 집이 싸워. 그리고 이 사람이요 톱으로 썰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뭐가 또 안 되냐? 분할 청구가 또 뭐가 안 되냐? 써요 거기요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아파트 공용 부분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 청구를 못해요. 이런 복도나 계단이나 아파트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이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두 가지.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 그 다음에 또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가 되고 공용 부분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돼. 공용 부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 수지 목근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수지가 뭐죠? 수목 가지를 줄여서 수지라고 하고요. 나무 뿌리를 줄여서 목근이라고 하는 거야. 나무 목자 뿌리 근자 목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경계죠. 잘 봐. 여기가 경계죠. 경계를 지금 이렇게 갑의 나무가요 을의 경계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알겠죠? 가지가 지금 넘어왔죠? 가지가 넘어 을은 갑한테요 제거하라고 청구를 해. 그런데 여기 하지 않죠? 하지 않은 것을 뭐란다?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 을이 임의로 제거를 해. 을이. 그런데 나무 뿌리는요 그냥 제거를 해. 그러면 항상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뿌리는 그냥 제거해.
가지가 넘어올 때 너가 제거라고 청구해.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당신이 이걸 제거하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내가 내 멋대로 제거해. 그런데 나무 뿌리는요 내가 멋대로 제거를 해. 이해됐나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거죠. 이것도 이제 또 이거 여기에도 시험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잘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경계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다 이 사람이요 여기는 갑의 땅이고요. 여기는 을의 땅이죠. 근데 이 갑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갑이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여기 경계죠. 가장 돌출된 부분 있죠.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요. 그러면 얼마 뗀다? 0.5m 이상. 그럼 여러분요 나중에 봐봐요.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보면 봐봐. 한 이 정도 건물이 이렇게 틈이 있는 경우 있죠. 이 정도가 지금 1m잖아요. 이쪽 집에서 여기까지 반메타 떼고 이 집에서 이만큼 반메타 떼니까 이만큼이 딱 폭이 있어. 그럼 어떤 집 보면요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되게 좁은 집 있죠. 그것은 반메타씩을 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돌출된 데까지 반메타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메타 안 떼고 건물을 지으면 그럼 어떻게 돼? 반메타를 떼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그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둘 중 하나 철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1년이 경과했거나 완성이 되죠. 1년이 경과했거나 완성이 되죠. 그러면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하실이죠. 지하실이나 저수지는 어떻게 돼요? 깊이의 얼마요? 깊이의 반 이상을 떼는 거예요. 지하실이나 저수지는 깊이의 반 이상을 떼는 거예요. 깊이의 반. 지하실이나 저수지는 깊이의 반 이상을 떼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를 떼요? 깊이의 반 이상을 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요. 이 집이 있죠. 이 집을 내가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경계로부터 2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창문이 있어. 창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문을 통해서 남의 집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2m면 여러분요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된다고. 남의 집을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앞에를 막으라 이 말이죠. 막아라. 이것을 뭐라 한다? 앞을 쳐다보는 것을 막아라. 차면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메타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데는 상수시설, 하수시설이 다 돼 있죠. 아파트는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주택들이 있어 없어? 저기 보면 산 있는데 보면 저기 일반 주택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호평역 쭉 가다 보면 저기 바로 옆에 그 보면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일반 주택들이 있죠. 그런 데는 하수시설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요. 상수는 가는데 하수는 안 돼 있어. 그럼 하수시설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다 여러분요 노란 통이 있죠. 노란 통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지하에 보면 그 뭐죠? 그 뭐라 하지 그거? 땅 속에다가 건물 지면 땅 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건 뭐라 그래? 뭔지 몰라요? 아니 일반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있으면 하수고 생활 하수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뭘 해야 되죠? 오케이. 정화조 탱크. 노란 거 있죠. 노란 통. 정화조 탱크를 여기다 매설을 해야죠. 이 정화조 탱크 물에 관한 물 봐봐. 오물, 우물, 하수, 어수, 물에 관해서 지하시설 땅에다가 뭔가를 설치하죠. 그럴 때는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봐봐. 지하실을 팔 때는 깊이의 반 이상을 떼야 돼. 그럼 깊이의 반은 얼마죠? 2m를 팔려고 한다 그러면 1m 이상을 떼야 되고, 여기는요 오수, 하수, 어물, 우물 같은 거 팔 때도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가지고 우물을 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뭐죠? 이거 있죠. 이거하고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반드시 반메타 이상을 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2m 이상을 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더 좁힐 수는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얼마를 떼야 돼? 반메타 이상, 2m 이상을 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것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잘 쳐다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소유권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점유취득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소유권하고 상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상린 관계 가는 것은 다 어떻게 하냐? 무조건 그건 암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점유취득쇼 있죠? 이 점유취득쇼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면 이 점유취득쇼는 뭐냐면 남의 땅인데 남 앞으로 등기가 된 땅을 내가요 점유를 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본다 이 말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양 자체가 좀 많아. 그래서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